오늘은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날릴 뻔한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서류로 이제 모준 권한은 제 겁니다. 아들아, 무슨 소리를 우리가 언제? 이미 도장 찍으셨잖아요. 끝났어요. 잠깐만, 그건 그건. 노부부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어요.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여왔니?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믿어왔는데.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저희도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도움되고 서로 좋은 거죠. 그래도 이걸 파는 건 다른 문제지. 나는 팔겠다고 한 적도 없고 팔고 싶지도 않아. 아들은 의자에 기대 앉아 비웃듯 말해요. 아버지, 아무리 고집 피워도 소용없어요. 이미 계약하셨잖아요. 도장 찍으신 거 기억하시죠? 그건 내가 빨리 서명하라고 해서. 제가 제 재산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세요? 아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요. 자꾸 이러시면 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는 수 있어요. 어머니가 숨을 삼켜요. 뭐라고? 막말로 어차피 돌아가시면 이 집도 땅도 다 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팔면 부모 효도 조항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도 생활비 드리겠다는데 그게 고맙지 않으세요?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꼭 쥐어요. 그날 노부부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어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공짜라에. 아이고 함 눌러주이소 막. 그 구독이 먹고. 의야노. 서울 도심 한가운데 오래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밤이면 불빛이 다닥다닥 켜지고 낮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중 한 동 15층. 노부부가 사는 50평짜리 아파트 거실에는 햇살이 길게 들어와요. 남편은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와요. 여보, 눈은 괜찮으세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어요. 남편은 안경을 벗어 이마를 문질러요. 뭐 옛날만 못하지. 그래도 이렇게 글씨 읽는 것만 해도 어디야.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셔요. TV에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바닷가 풍경이 조용히 흐르지요. 아내가 중얼거리듯 말해요. 저런데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공기 좋고 사람 적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해요. 그러게. 뭐, 우린 이 거실에서 충분히 여행 오는 셈치고 사는 거지. 그때 초인종이 울려요. 딩동. 아내가 놀라 고개를 들어요. 누구려? 이 시간에. 문을 열자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큰아들 부부가 서 있어요. 아들은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요.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며느리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수줍게 웃어요. 어머니, 이거 과일 좀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아내 얼굴에 금세 환한 미소가 떠요. 웬일이야? 바쁜 애들이 어서 들어와. 주방 식탁 위에는 금세 과일과 빵, 음료가 가득해요. 아들은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며 말해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네. 채광도 좋고 뷰도 좋고. 남편이 피식 웃어요. 내가 살 집이냐? 내가 우리 집 보고 우리 집이라 그러냐? 아들은 웃으면서도 창밖을 한 번 더 길게 바라봐요. 그 눈빛은 어딘가 계산이 깔려 있어요. 잠시 뒤 네 사람은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셔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아버님, 요즘 혈압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니시고요? 남편이 손을 져서요. 아이, 별일 없어. 할 만큼 하지 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해요. 그래도 연세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내 얼굴이 살짝 굳어요.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들은 소리를 더 낮춰요. 엄마, 진짜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엄마도 혼자서 다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쳐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시면 독거노인 사고 많이 나잖아요. 혹시라도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순간 움찔해요. 며칠 전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져 주저앉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냥 혼자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걱정해주니 고맙기는 한데, 아직은 두 다리 멀쩡하다. 아들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슬쩍 본론을 꺼내요. 그래도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는 도심 한가운데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에서 사시는 게 훨씬 몸에는 좋아요. 아내가 눈을 깜빡여요. 시골은 왜 갑자기? 아들이 웃어요. 아니, 아빠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언젠가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때 사두신 그 땅 있잖아요. 그거 이제 활용할 때 된 것 같아서요. 남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려요. 아, 강가 근처에 있는 그 땅. 네. 거기 집도 좀 수리하면 살만하다면서요. 요즘 실버타운이 유행인데 굳이 비싼 데 들어가실 필요 없이 아예 거기를 부부 요양 겸 전원생활처럼 꾸며서 사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내는 순간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 쐬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집, 이 거실, 이 동네 마트, 수십 년 동안 몸에 익은 삶이 자꾸 마음을 붙잡아요. 우리가 여길 떠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이 더 다정한 말투로 다가와 말해요. 엄마, 이 집은 솔직히 엄마 아빠 두 분이 쓰기엔 너무 넓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전기세, 가스비. 그냥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이에요. 며느리가 덧붙여요. 저희가 여기 들어와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시골에서 진짜 편하게만 지내시면 안 돼요. 생활비, 병원비 저희가 다 챙길게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내 눈이 촉촉해져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야? 아들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죠. 엄마 아빠는 그냥 건강만 챙기시면 돼요.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고 거실을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오래된 소파, 아이들이 뛰놀던 자국이 남은 벽, 창틀에 걸려있는 낡은 풍경, 그리고 먼지 쌓인 피아노 위 가족 사진. 그럼 이 집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해요. 집은 일단 제 이름으로 돌리죠. 그래야 세금이나 관리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정리할 때도 책임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시골집이랑 생활비는 저희가 잘 챙길게요. 아내의 마음이 복잡해져요. 집을 애 이름으로. 그래도 어차피 나중엔 애들 몫이지 않나. 지금 돌리나 나중에 상속하나 거기 아니겠어. 남편은 우물거리듯 말해요. 생각 좀 해보자. 너희 마음은 알겠다만. 아들은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마무리해요.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엄마 아빠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말도 한번 들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아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어요. 여보, 애들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천장을 보며 말해요. 나도 여보가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좀 그랬어. 나까지 언젠가 쓰러지면 애들 말대로 위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이 집을 애 이름으로 미리 넘기는 건
아내 목소리가 떨려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어요. 어차피 다 애들한테 줄 거였어. 우리가 평생 모은 거. 그래도 비부치한테 가야지. 우리는 그냥 몸 편하면 되는 거지. 아내는 눈을 감아요. 그래요. 자식인데. 우리 또 너무 의심하면 벌 받지 않겠어요. 창밖에는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여요. 하지만 둘의 눈에서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져요.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다시 와요. 이번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들려 있어요. 엄마, 아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변호사랑도 상의해봤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집 명의를 제 쪽으로 돌리고 대신 저희가 시골집 수리랑 부모님 생활을 책임지는 걸로요. 아내는 서류를 앞에 두고 손을 떨며 읽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렵지만 부모 부양, 생활비 지급, 거주 보장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남편이 말해요. 우리가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냐? 아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부모님께 불리한 내용 없게 했어요. 제가 이 집 받는 대신 평생 책임지는 거죠, 뭐. 아내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서류를 바라봐요. 그 사이 아들의 손이 슬며시 도장을 밀어줘요. 엄마, 그냥 믿으시고 우리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내의 속에서 마지막으로 망설이는 목소리가 나오려다 조용히 입속으로 사라져요. 남편이 먼저 도장을 잡아요. 그래.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도장이 서류 위를 찍을 때 작은 툭 소리가 거실 공기를 울려요. 아내도 손을 떨며 도장을 찍어요. 그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집과 이 부부의 오랜 세월에 작은 균열을 내고 지나가요. 아들은 서류를 재빨리 정리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요. 이제 엄마 아빠는 진짜 몸만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 가서 아침마다 산책하시고 농사도 좀 지으시고. 확인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생활비는? 아들이 밝게 말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 아빠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카드도 하나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며 아내는 살짝 눈가를 훔쳐요.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의심하면 나쁜 엄마지. 그래. 믿어보자. 자식인데. 그날 밤 부부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 옷가지를 하나씩 정리해요. 이 옷은 시골 가서도 입을까요? 아내가 묻자 남편이 웃어요. 그럼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새로 사 입을 사람들인가? 이불, 사진, 그릇, 작은 장식품들. 하나하나 손에 쥐고 추억을 만져보다가 다시 내려놓아요. 이건 애들이 여기서 쓰겠지. 이건 가져가요. 나는 저 접시가 좋아요. 아내 손에 들린 것은 결혼 초에 남편이 사준 작은 머그컵 하나예요. 이건 시골 갈 때도 가지고 가요. 우리 둘이만 쓰게요. 그날 밤 거실불이 모두 꺼지고 창밖 도시의 네온사인만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춰요. 그 불빛 아래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워요. 여보, 아, 응. 우리 잘한 거겠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해요. 자식 믿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겠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아내는 눈을 감아요.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들리는데도 애써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요. 자식이니까 믿어야지요. 우리가 못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도시의 밤은 여전히 밝은데 노부부의 마음엔 알 수 없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요. 며칠 후 아침이에요.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요. 집안은 박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봐요. 이 소파에서 아이들이 넘어져 울던 모습, 현관에서 학교 다녀왔다고 뛰어들어오던 발소리, 명절마다 모여 앉아 전 부치던 풍경이 눈앞에 주르륵 스쳐 지나가요. 여보, 갑시다. 남편이 작은 손가방을 들고 말해요. 아들은 이미 현관에서 새 열쇠를 손에 쥔 채 서 있어요. 엄마, 아빠 시골 내려가시면 일단 제가 주말마다 한 번씩 내려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연락 주시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그래. 너무 자주 안 와도 된다. 너희도 너희 생활 있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뒤돌아봐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빛, 벽에 걸린 시계, 주전자 소리가 들리던 부엌. 잘 있어. 마치 사람에게 인사하듯 그녀는 아주 작게 인사해요. 시골집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어요. 강을 따라 난 도로를 달려 한참을 들어가면 풀냄새와 흙냄새가 훅 끼쳐오는 작은 마을이 나와요. 언덕 아래 기와도 슬레이트도 아닌 애매한 지붕을 가진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노부부가 살게 될 집이에요. 집안은 오래 비워둔 듯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해요. 아내가 코를 찡그리며 말해요. 아이고. 환기부터 시켜야겠어요. 남편은 창문을 하나씩 열어요. 묵은 먼지가 햇빛 사이로 쫙 흩어져요. 공기는 좋네. 그가 웃으며 말해요. 서울에서 맞고 살던 매연보단 이게 낫지 뭐. 아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요. 그래요. 아침마다 산책하면 몸에도 좋겠죠. 그날 오후 둘은 마을을 천천히 걸어요. 밭에서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낯선 얼굴을 보고 다가와 묻지요. 새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왔슈? 아내가 허리를 숙여 인사해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앞으로 여기서 살려고요. 아이고 잘 왔습니다. 여기 공기가 끝내주니까 금방 건강해질 거요. 사람들은 웃으며 김치를 나눠주고 고추도 한 봉지씩 쥐어줘요.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요.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 들려요. 여보, 들려요? 뭐가? 차 소리가 안 나요. 이상하죠? 남편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게 서울은 밤에도 늘 뭐가 왔다 갔다 했는데. 공기는 좋네요. 숨이 좀 시원해요. 아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해요. 도시의 불빛, 집 앞 편의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사람들까지 모두 멀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손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며 적응해요. 아침엔 강가를 걷고 점심엔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차를 마셔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아내가 말해요. 몸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아들이에요. 엄마, 시골 생활은 어때요? 공기 좋지? 아내는 일부러 더 환하게 말해요. 그래, 공기 좋아. 너희 말대로 한번 내려와 보길 잘한 것 같아. 생활비는 괜찮죠? 지난번에 보낸 걸로 아직 남았어요. 응, 아직 있어. 아껴 쓰고 있지. 엄마, 시골집도 나중에 정리하면 꾀값 나가겠다. 아들이 농담처럼 말해요. 요즘 그쪽 땅값 많이 올랐대요. 아내는 그 말에 살짝 놀라요. 그래? 여기 이렇게 허허벌판 같은데도? 엄마, 요즘은 그런 곳이 더 귀해요. 개발 들어가면 순식간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땅 넘기라는 사람 있으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아내는 그 말을 쓱 마음에 담아둬요. 시간이 더 흐르고
두 사람은 시골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어요. 말로는 생활비 책임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들이 보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고 띄엄띄엄이에요. 여보, 근데 생활비를 생각보다 너무 적게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이 말해요. 우리가 좀 줄였으면 되지 뭐.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아내는 대답 대신 마당에 걸린 빨래를 한참 바라봐요. TV 뉴스에서 이 동네가 슬며시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은 신규 관광 개발 예정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향후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아내는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릴 뻔해요. 어머, 여보, 여기 우리 동네 아니에요? 남편이 TV 앞으로 다가와 눈을 가늘게 떠요. 저 다리 저 언덕. 맞는 것 같은데. 뉴스 속 기자는 앞으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이거 우리 땅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이 작게 웃어요. 그러겠지 뭐. 언젠가 누가 필요하다면 팔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살고 볼 일이지.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 뉴스 보셨어요? 봤지. 내가 말한 대로 개발 들어온다더라. 아들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들떠 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잘한 거야. 아빠가 그 땅 안 팔고 버티신 게 신의 한 수였다니까. 그래? 그럼요. 근데 엄마,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 와서 땅 팔라고 꼬실 거거든.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문서 같은 건 무조건 저한테 먼저 보내요. 알았죠? 아내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알았어. 누가 뭐라 하면 다 너한테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내의 가슴은 쿵쾅거려요. 애들한테 짐이 안 돼도 되는 걸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시골집으로 내려와요. 이번엔 손에 작은 과일 박스 대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저희 왔어요. 공기 좋네요.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들은 기분 좋게 웃지만 눈빛은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신 뒤 아들이 본론을 꺼내요. 엄마, 아빠 이제 이 땅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떠요. 정리라니? 그냥 놔두기엔 아깝잖아요. 개발 호재도 있고 지금 같은 시기에 제대로 계약해서 넘기면 시세 차익도 많이 생기고. 남편이 말어리를 잘라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벌써부터 팔 얘기를 하냐? 아들은 서류 가방을 열며 침착하게 말해요. 아빠, 그래서요. 지금은 일부만 정리하는 거예요. 집이랑 바로 붙어 있는 쪽은 놔두고 나머지 땅만 정리해서 현금화를 해놓자는 거죠.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지요.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는 그대로 여기 사시면 돼요. 명의만 조금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 집 땅 일부는 제 쪽으로 돌려놓으면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더 여유 있게 드리고요. 그 말에서 어딘가 익숙한 문장이 들려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돌리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몸만 편히. 아내는 순간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도장을 찍던 날을 떠올려요. 그날의 묵직한 도장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애매한 침묵들. 또 그 얘기구나. 아내의 가슴이 서늘해져요. 남편도 그제야 눈썹을 찌푸려요. 그럼 서울 집에 이어 여기 땅까지 다 내 이름으로 넣겠다는 소리냐? 아들이 서둘러 손을 내저어요. 아니에요. 아빠 무조건 다 제 이름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있어요. 세금도 줄이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하고. 며느리가 거들어요. 아버님, 어머님 사실 요즘은 이런 거 안 챙겨놓으면 나중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진짜로 그래요. 아내는 점점 말을 잃어요. 도시에서 내려와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나 했던 이 집, 이 땅마저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잠시 후 아들이 종이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아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부모님 땅 일부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부모님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다 넣었어요. 생활비 지원 내용도 있고요. 아내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눈앞이 잠깐 어지러워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서울의 밝은 거실, 유리창에 비치던 도시의 풍경. 그곳에서도 그녀는 비슷한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부모님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똑같은 말들이 오고 갔지요. 그리고 지금 시골의 작은 식탁 위에서 그 말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여보, 아내가 남편을 바라봐요. 남편의 눈빛에도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자. 아들이 당황해요. 아빠, 지금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개발 들어가면 복잡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져요. 아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요. 하지만 그는 억지로 웃음을 되살려요. 알겠어요. 아빠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늦지만 않게만 해주세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날 밤 부부는 다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요. 아내가 먼저 입을 떼요. 여보, 우리 그때 서울집 도장 찍을 때 조금 너무 서두른 거였나 봐요.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때는 나도 그게 효도라고 믿고 싶었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잖아.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가슴이 쎄해질까요? 아내가 두 손을 모아요. 서울집도 뭐 어차피 애들 줄 거긴 했는데 여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어요. 나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애들이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남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사이로 어떤 오래된 기억 하나가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청년의 얼굴이에요. 언젠가 자신이 밥을 사주고 셔츠 하나 사입히고 밤늦게까지 얘기 들어줬던 그 아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했던 말. 그 기억이 호젓한 시골밤에 조용히 떠올라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중얼거려요. 그래, 누군가는 우리가 해준 걸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다가올 누군가의 발걸음과 조용히 이어지고 있어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에요. 집안은 고요한데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희끄무레하게 비추고 있어요. 남편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와 마당 끝까지 걸어가요. 강 쪽에서 부는 바람이 살짝 차갑게 볼을 스쳐요. 여보, 추운데. 아내가 문가에 서서 말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은 강 쪽을 향해 한참 서 있어요. 머릿속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아요. 이 땅까지 넘겨주면 우리는 뭐가 남지? 그래도 자식인데 믿어야 하나?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불안하지?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여요. 마을길 끝에서 천천히 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나 싶어
남편은 눈을 가늘게 떠요.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서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고 단정해 보이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해요. 선생님 혹시 여기 강석진 씨 댁 맞으신가요? 남편이 놀라요. 나를 아시오? 남자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냥 허리 굽힌 채 말해요. 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선생님께 많이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잊어요. 아내가 궁금해하며 마당으로 나와요. 여보, 누가 왔어요? 글쎄 말이야.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봐요. 어딘가 낯익은 눈매, 어딘가 기억 속에 걸린 입술 모양. 너 설마 남편이 더 가까이 다가가요. 혹시 진서냐? 남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그가 그제야 제대로 얼굴을 들고 또 한 번 깊이 인사해요. 네, 선생님. 저 진서예요. 그때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고 있던 등록금도 못 내고 울던. 남편의 눈이 커져요. 야 이놈아, 너 살아 있었구나. 이렇게 잘 자랐냐? 아내는 둘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해요. 여보,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손으로 진서의 어깨를 잡으며 말해요. 당신도 알잖아. 옛날에 우리가 살던 동네 근처에서 편의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아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입히고 등록금도 조금씩 도와줬던 그 아이. 아내의 입이 벌어져요. 어머, 그 애가 이렇게 커버렸어? 진서는 그 말을 듣자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저 졸업하자마자 여기저기 치이면서 살다가 겨우 조금 자리를 잡고 그때도 선생님 생각 많이 했는데 감히 찾아올 용기를 못 냈어요. 아내가 허둥지둥 손을 내저어요. 아이고, 얘야 그때 우리가 뭐 얼마나 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울 일이 뭐 있다고. 아니에요, 사모님. 진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말해요. 그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잖아요. 진서야, 너는 너 자체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너답게 살고 또 살아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남편도 눈가가 붉어져요. 내가 그랬었냐? 나이 드니 내가 한 말도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내가 말해요. 아니, 기억나죠. 그날 집에 와서 나한테도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 조금은 괜찮은 인간으로 산 것 같아. 그러면서 웃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요. 일단 들어가자. 여기 마당에서 이러지 말고. 남편이 진서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작은 거실에 들어와 아내가 급하게 차와 과일을 내와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어? 남편이 묻자 진서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알바만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깊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는데 저도 적당히 대충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밤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낮에는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공부하고 남들이 쉬는 날에도 공부하고 운도 좋았어요. 장학금도 조금 받고 운 좋게 인턴 자리도 구하고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니 회사 하나 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떠요. 회사. 너 사장이야? 진서는 머쓱하게 웃어요. 네, 직원 몇 명 있는 작은 회사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요. 그는 잠시 손을 모아 쥐었다 폈다 하다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해요. 선생님,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온 건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온 건 아니에요. 남편이 놀라요. 그럼 제가 선생님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었어요. 서울집을 자식분께 다 넘기셨다고. 지금은 시골 내려와 계신다고. 그리고 요새 이 동네 땅 가지고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내와 남편은 얼굴이 굳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니? 남편이 묻자 진서는 대답해요. 예전에 알던 동네 어르신 통해서요. 제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은인이라던 분이 지금 이 동네에 내려와 사신다더라. 그래서 둘러둘러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아내는 손을 꼭 쥐어요. 말도 안 했는데 소문은 금방 나는구나. 진서는 조심스럽게 묻지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집 정말 다 넘기신 거예요? 남편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어차피 줄 거 먼저 준 셈이지. 그래서 여기 내려와 사시는 거고요. 그래, 공기 좋고 몸에도 좋겠지 해서. 진서는 눈을 감아요. 그럼 지금 이 땅까지 또 넘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쳐다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직 도장은 안 찍었어. 근데 애가 자꾸 서두르라고 해서. 진서의 눈빛이 단단해져요. 선생님, 사모님 이제는 저도 제 몫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말해요. 야, 이놈아, 너는 벌써 충분히 내 몫을 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요. 진서는 고개를 저어요.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건 그날 선생님이 저를 사람 취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나를 향해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 눈가에 눈물이 고여요. 얘야, 우린 괜찮아. 늙으면 원래 이런 일도 겪고 사는 거지. 괜찮지 않아요. 진서의 목소리가 단단해져요.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걸 어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에요. 남편은 진서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어요. 그래서 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진서가 숨을 고르고 말해요. 우선 지금까지 쓰셨던 서류들 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서울집 관련 계약서, 명예 이전 관련 서류, 그리고 이 땅 관련해서 자식분들이 가져온 서류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바라봐요. 마음 한쪽이 더 불안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안도감이 들어요. 여보, 아내가 조심스레 말해요. 우리 한번 보여줘 볼까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방 안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와요. 이게 서울집 명에 넘길 때 도장 찍었던 서류고, 이게 요즘 애가 들고 내려와서 보라고 한 서류야. 진서는 서류들을 차분하게 펼쳐요.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꼼꼼하게 찬찬히 한 개씩 살피며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진서가 조용히 입을 열어요. 선생님, 사모님 서울집 계약.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애가 변호사를 잘 썼네요. 아내의 어깨가 축 늘어져요. 그렇지. 괜히 우리가 모르는 글자들 많더라. 그렇지만 진서가 말을 이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부양조항 생활비 지급 조항. 여기 적힌 내용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목을 한번 가다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진서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봐요. 선생님, 사모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집을 되찾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여기서 사시고 싶으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듯 가슴을 들썩여요. 아내가 먼저 말해요. 서울집은 이제 가끔 생각나는 곳이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집을 애들 손에 다 넘겨주고 우리 둘만 여기 내려와 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또 그 생각이 들고 나면
우리가 나쁜 부모 같고 남편도 입을 열어요. 나는 이 땅만큼은 지키고 싶다. 여기서 처음으로 숨 쉬는 느낌이 났거든. 알겠습니다. 이 땅만큼은 절대 안 빼앗기게 해드릴게요. 아내가 숨을 멈추고 진서를 바라봐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있어요. 진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서 딱 한 번은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진서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마을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내로 나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며칠 후 진서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놔요. 진서는 서류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해요. 선생님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드님이 서울 아파트를 이미 담보로 잡고 곧 매매하려는 정보를 확인했어요.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고 사실 확인했고요. 아내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흔들려요. 뭐라고? 진서는 서류를 들고 조용히 설명해요. 집을 넘기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당장 현금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서가 다른 종이를 들어요. 이 땅도 이미 이전 준비가 거의 끝나 있더군요.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해요. 서울집, 우리 집이었는데 애가 그걸 팔려고? 남편도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와요. 아니, 왜 우리가 준 걸 몰래 팔려고 한단 말이야? 진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요. 제가 며칠 동안 변호사들과 확인해 본 결과 서울 아파트는 되찾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아드님은 분명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진서는 부부를 똑바로 봐요. 지금 이 땅만큼은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돌려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요.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진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네, 이제는 선생님 두 분이 다시 주인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진서는 서류 봉투를 탁 닫아요. 선생님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아드님이 서울 집을 팔지 못하게 막을 거고 이미 넘어간 명의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 누가 뭐래도 선생님들 겁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봐요. 아내의 눈이 붉어지고 남편의 손등이 천천히 떨려요. 그러다 남편이 아주 작게 말해요. 고맙다, 진서야. 진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그 표정엔 단단한 결의가 서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당하지 않을 차례입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시골집 작은 부엌에서 조용하게 커피 내리는 소리가 울려요. 진서는 노트북을 펴놓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와요. 얘야, 밤새 안 잤니? 진서는 부드럽게 웃어요. 괜찮아요. 잘 돼가고 있어요. 남편도 일어나오며 묻지요.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서는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요. 우선 아드님이 서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넣은 게 맞습니다. 아내가 놀라요. 아직 집도 팔기 전인데? 그걸 선매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릴 걸 전제로 돈을 미리 땡겨 쓰는 방식이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요. 그런 건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하죠. 그게 위험해지면 결국 부모님이 책임지게 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릴 걸 전제로 돈을 미리 땡겨 쓰는 방식이죠. 위험하죠. 그게 위험해지면 결국 부모님이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왜 책임져? 선생님 두 분 서명이 들어간 조항 때문이에요. 아드님이 의도적으로 부모님 뜻이 아닌 걸 알고도 넣어둔 조항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건가? 아내가 손을 떨며 말해요. 우리가 그걸 왜 책임져? 진서는 노트북 화면을 부부에게 보여줘요. 선생님 두 분 서명이 들어간 조항 때문이에요. 아드님이 의도적으로 부모님 뜻이 아닌 걸 알고도 넣어둔 조항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져요. 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네. 서울집 명의만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걸 돈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내는 의자를 잡고 겨우 앉아요.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네. 진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해요.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두 분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진서의 전화가 울려요. 진서는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아요. 네, 형님. 확인됐나요? 네. 지금 서울집 관련해서 아드님이 이미 매도 예약을 걸어뒀더군요. 계약금 일부도 받아갔습니다. 진서의 표정이 얼어붙어요. 벌써?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전액이 당신 부모님 계좌로 간 게 아니라 아드님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진서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요. 확실합니까? 네. 계좌 추적 완료됐습니다. 진서는 숨을 내쉬며 말해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내가 초조하게 묻지요. 어떻게 됐니? 진서는 숨을 고르고 말해요. 아드님 서울집 팔려고 이미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아니, 그 집은 우리 거였잖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진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래서 되찾으실 겁니다. 진서는 서류 하나를 꺼내 부부에게 보여줘요. 이건 두 분이 새로운 소유권 확인서를 요청하는 서류예요. 서울집 명의 이전 당시 두 분의 진정한 의사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게 가능해? 네. 그리고 D-21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아들이 매매를 완료하기 전에 막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손을 꽉 쥐어요. 만약 그걸 못 막으면 서울집은 다시 찾기 어려워지고 부부께 대출금 청구가 갈 수 있어요. 아내의 숨이 멈춰요. 우리가 왜? 보증 의무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고 서명하셨으니까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애한테 기대거나 착한 척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구먼. 진서는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당한 사람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와요. 이번에도 과일 박스와 김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와. 밝게 웃으며 들어오지만 노부부의 표정은 예전과 다르게 단단해져 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인사하지만 아내는 차분히 웃어요. 그래, 잘 지냈다. 아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땅 일부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진서가 거실에서 걸어 나와요. 그 서류는 잠시 넣어두시죠.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요. 누구세요? 남편이 말해요. 내가 예전에 도와줬던 애다. 아들은 비웃어요. 아, 그때 등록금 내줬던 그 사람? 아내의 표정이 싸늘해져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진서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해요. 서울집 예약 매매하셨죠? 아들이 순간 몸을 굳혀요. 뭐, 무슨 소리예요? 확인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지고 아들은 목소리를 낮게 깔아요. 그건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남이 지금 참견할 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엔 남편이 말을 가로막아요. 남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아들은 말문이 막혀요. 아내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네요. 이건 우리가 새로 작성한 문서야. 앞으로 이 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우리 둘만 한다. 아들이 얼굴을 찌푸려 말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이 더 강하게 말해요. 그리고 서울집 그거 되찾을 거다. 내가 팔려고 했던 그 개야. 우리가 막는다. 아들의 눈이 커져요. 아빠가 그걸 진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오늘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답해요. 진서가 도와줄 거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내 말 그대로 믿지 않는다. 아들은 말문이 막혀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잡아요. 여보, 그만해.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아요. 엄마, 아빠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아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해요. 그래. 이제 내 생각이 뭔지 우리도 다 알겠다. 아들 부부는 결국 서류를 펼치지도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요. 문이 닫히자마자 아내는 깊은 숨을 내쉬어요. 여보, 구이. 잘한 걸까?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요. 그래. 우리가 평생 애들만 믿다가 이 지경까지 왔지. 진서가 조용히 말해요. 두 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내는 진서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말해요. 고맙다. 정말 와줘서 고맙다. 진서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해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시골 마당에 새벽 이슬이 맺혀 있어요. 아내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연기처럼 얇은 한숨을 내뱉어요. 여보,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야지. 진서는 문틀에 기대 서 있다가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와요. 오늘부터는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어요. 우리 진짜 집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서가 단호하게 대답해요. 가능합니다. 이미 부당 이전으로 분류할 만한 정황을 충분히 모았어요. 그리고 서울 집은 아직 최종 매매 완료가 아닙니다. 남편의 입술이 떨려요. 그럼 아직 늦지 않은 거구나.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침 식탁? 진서는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아드님이 아파트 매수자에게 받은 계약금이 아드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내역입니다. 아내는 입을 막아요. 저 계좌. 예전에 우리 보험금 넣어준 그 계좌 아니야? 진서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부모님이 생활비 걱정할까봐 아드님이 부모님 전용 계좌라고 만든 계좌죠. 그 계좌를 아드님이 독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두 손을 테이블 밑에 모으고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새끼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진서는 촘촘히 정리해 놓은 자료를 넘기며 말해요. 이건 명백한 기망이에요. 부모님이 법적 의미도 모른 채 서명하도록 유도했고 그걸 이용해 재산을 현금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을 근거가 충분해요. 아내가 손을 꼭 쥐고 말해요. 진서야, 이거 하려면 우리도 애들한테 단호해져야 하는 거지? 네, 지금까지처럼 미안해서 애들이니까 하고 넘기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길 겁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전화해서 오라고 하자. 아내가 놀라요. 우리가 먼저. 그래야 한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애들 눈치만 봐야 하냐? 부부는 이전과 달리 확실한 결심이 서 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차를 타고 시골 집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번엔 표정이 밝지 않아요. 아들은 초조하게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집에 들어와요. 엄마, 아빠! 갑자기 내려오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는 차분히 말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 아들은 곧장 웃으며 말하죠. 아, 지난번 그 땅 얘기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남편이 손을 들어 말을 끊어요. 서울집 왜 팔려고 했냐?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려요. 아, 그건 우리가 형편이 좀. 남편이 한 번 더 잘라요. 그 집은 원래 우리 거였다. 그걸 내가 어떻게 내 것처럼 팔려고 하냐? 아들은 당황한 듯 무릎 위 손을 꽉 쥐어요. 아빠, 그건 아빠도 도장 찍었잖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해요. 도장은 내 말을 믿고 찍은 거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팔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서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아들 앞에 도로 놓아요. 이게 아드님이 매수자에게 받은 계약금 입금 내역입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아요. 아들은 핑계를 찾으려 하지만 진서가 말을 이어요. 아드님,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으로 명의 이전을 받아냈고 그 명의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죠. 이건 법적으로도 사기, 도덕적으로는 더 큰 배신이에요. 아들의 숨이 턱 막힌 듯 눈이 커져요. 누구 맘대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해요. 내가 이제 내 말보다 이 아이 말이 더 믿어진다. 아들은 할 말을 잃어요. 아내가 새로운 문서를 꺼내 아들에게 밀어줘요. 이건 우리가 새로 만든 서류야. 서울 진명의 이전은 진정한 우리 의사가 아니었다고 정정 요청하는 서류다. 아들은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요. 엄마, 아빠!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단단히 저어요. 제대로 살고 싶다. 이제야도 내가 우리 돈에 기대며 사는 인생, 우리는 더는 못 본다. 아내도 말해요. 우린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야. 아들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떠올라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해요. 저 다시 올게요. 말을 마친 뒤 서둘러 밖으로 나가요. 문이 닫히자 부부는 동시에 긴 숨을 내쉬어요. 아내가 진서에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니지? 진서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밖을 바라보며 말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더 밀려나지 말자. 며칠이 흘러요. 아내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고 남편은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워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려요. 남편이 수화기를 들자 어딘가 침착하지만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 유명한 법무사입니다. 아드님이 진행한 아파트 매매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시에 손을 멈춰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아들이요. 매수자 측에서 매도인의 부모 의사 확인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제출하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내가 급히 다가와 수화기를 붙잡아요. 우리 그 매매 몰랐어요. 우린 도장도 그런 뜻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어 말해요. 우리 의사는 그 집을 지금 팔 생각이 없소. 상대는 정적 끝에 조용히 말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편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아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요. 여보,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잡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녁.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이 세게 불어요. 시골집 앞마당에 아들의 차가 갑자기 급하게 멈춰서요. 차문이 열리자 아들은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엄마, 아빠! 대체 왜 법무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차분히 말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왜냐고요? 그 집 이미 계약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위약금 물어야 돼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해요. 너한테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아들은 멈칫해요. 아빠, 나 진짜 죽겠단 말이에요. 사업도 힘들고 은행도 압박하고 그래서 그 집이라도 정리하려고
아내가 그의 말을 끊어요. 그래서 우릴 속였니? 아들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여 울먹여요. 그때는 그 집이 내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젓지요. 그건 희망이 아니야. 도피야. 아들은 그 말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해요. 그 뒤에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도 진짜 무서웠어요. 아내는 눈길을 멀리 두고 말해요. 무서운 건 우리도 같아. 진서가 뒤늦게 집에 도착해 아들과 마주쳐요. 아들은 진서를 보자 이를 악물듯 말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진서는 조용히 말해요. 아들씨, 당신이 한 건 자식을 믿는 두 분을 기망한 거예요. 부모님을 속인 건 누구입니까? 아들은 할 말을 잃어요. 진서는 노부부에게 서류 한 묶음을 내밀어요. 선생님, 사모님. 이게 서울집에 대한 진정한 의사 확인 서류 처리 결과입니다. 아내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겨봐요. 우리 이름이네. 진서는 미소 없이 담담히 말해요. 네. 아파트는 다시 두 분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의 숨이 동시에 멈춰요. 남편은 손으로 눈을 가려요. 아내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요. 우리 다시 되찾은 거네. 네. 당연한 걸 되찾으신 겁니다. 아들은 무너진 표정으로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럼 난 이제 어쩌란 거예요? 아내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해요. 넌 내가 헤쳐나가야지. 어둑해지는 마당. 부부는 아들과 마주 서 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해요. 엄마, 아빠 나 진짜 죄송해요. 근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요. 도와달라고? 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 입으로 말해봐. 아들은 놀라 고개를 들고 아내도 더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해요. 내가 우리를 어떻게 봤길래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써먹어? 아들은 더 작아져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남편이 단칼처럼 막아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내가 힘들면 부모 등쳐먹어도 된다는 뜻이었냐? 아들은 입술을 떨며 말 못해요. 아내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해요. 우리가 내 첫 월급 받아오라고 했어? 우리가 너한테 회사 차려달라고 했어? 우리가 내 빚을 만들라고 했어? 아니잖아. 다 내가 한 선택이잖아. 남편이 이어서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 싶어서 돈도 주고 말도 들어주고 계속 기다렸다. 근데 내가 한 건 뭔데? 부모 집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걸 팔아먹어서 빚 막으려고. 남편은 손을 벌컥 들어올리며 말해요. 그건 효도가 아니다. 그건 도둑질이다. 아들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지도 못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요. 우린 내 물주가 아니야. 평생 내 뒷공문이 치워주는 하인도 아니고. 넌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아야 해. 가족이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남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아들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요. 그날 저녁 진서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말려요. 오늘은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진서는 부드럽게 웃어요. 다 정리됐으니까요. 전 돌아가야죠. 세 사람은 시골집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셔요. 남편이 말해요.
진서야, 너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몰랐을 거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세상에 이런 도움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 진서는 고개를 숙여요. 제가 갚은 겁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제 손 잡아준 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른이라는 존재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내의 눈가가 젖어요. 그래, 우리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었지. 진서는 깊게 숨을 쉬며 말해요. 선생님, 이제 두 분은 누가 대신 지켜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스스로 지킬 힘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조용히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진서는 부드럽게 웃어요. 두 분은 예전부터 어른이셨어요. 이제 그걸 스스로 알게 된 거죠.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고 멀리 강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어요. 집 굴뚝에서 연기가 얇게 올라가요. 시골집 안은 따뜻한 주전자 소리로 채워져요. 아들은 어딘가에서 혼자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로 변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돌아올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노부부는 이제 누구도 휘두르지 못해요. 그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지킨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진서는 한때 고아였던 자신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손이 키워줬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요. 어둠이 내려오는 길 위에서 노부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있어요. 여보, 응, 우리 정말 잘 버텼네. 그래, 정말 잘 살았어.